네, 안녕하십니까. 로집사의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네, 서동계 기사입니다. 딱딱 못 맞췄네요. 우리 7월 19일 뭐 어떤 날인가요? 7월 19일 가상자산 좀 네, 관심 있으면 좀 그러니까요.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관련된 이벤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지금 뭐 여러 가지 가상자산 관련된 법이 이제 착착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 유럽의 미카 법원과 비슷하게 우리 거래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그 거래소와 관련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자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이제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올 7월 19일에 시행됩니다. 어떤 내용이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을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지금 그 안전하게 지금 예치한 그 가상자산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은행 등에 신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공제라든지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뭐 해킹 당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못 줘요 해서 파산 가는 경우도 있는데 자작극 해킹이라는 의심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해커의 지갑으로 갔는데 이게 내부에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근데 자작극 해킹이라는 걸 입증을 못해. 못하죠. 네. 그래서 그것 그렇고 또 뭐 내부에 하루인베스트나 델류 사건처럼 뭐 내부에서 운영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막상 보니 내부에 없고 내부에 전혀 운영도 아니고 네. 그리고 거래소에서 같은 경우 거래소에서만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 막 운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사실 보통 보면 은행에서도 사고 나는 경우가 은행원이 고객 예금 가지고 막 주식 투자하다가 나중에 뻥 터지니까 결국에 맞습니다. 되잖아요. 맞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우리 가상자산 가지고 막 스테이킹 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막 하다가 결국 터지고. 네, 스테이킹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막 다른데 뭐 운영하고 있고 막 선물 옵션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준비금도 이제 적립을 해야 되는데 거래소 하려면 이제 30억 최소 30억은 또 예치해야 되거든요. 30억 원 없으면 거래소 못 합니다. 그리고 바스프 우리가 말하는 원화마켓 아닌 마켓이라든지 지갑업자 이런 사람들도 최소 5억 원 그것도 보험이라든지 준비금 적립해야 된다 해서 이제 5억 없으면 가상자산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상장하면서 뭐 하고 뭐 한다더라 SNS 한다더라 하고 나서 이제 막 올리는 경우 뭐 시세 조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형사 처벌을 하는데 형사 처벌이 엄청 세요. 1년 이상 유기징역이에요. 보통 그냥 사기죄가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라 하는데 1년 이상이면은 하한이 1년이라는 얘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한 거거든요. 과거에는 이게 이제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처벌을 좀 하기 어려웠다 네. 이랬는데 그걸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네요 이제. 네, 그리고 50억 이상을 이제 MM이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벌었다 부당이득을 했다 최대 무기징역 장난 아니죠.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벌금이나 과징금도 엄청 세게 때리니까 만약에 이게 걸리면 앞으로는 이제 현실적으로는 뭐 드러내놓고 자금을 쓸 수는 없죠. 사실 작년에 그 레귤레이션 센터 개소하면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와일드 웨스트 시대에서 이제 레귤레이션 시대로 간다. 이런 그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법률의 또 근거가 토대가 이번 7월에 좀 더 탄탄하게 마련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끼리 다 아는 얘기지만 마켓 메이킹이란 걸 해가지고 뭐 특별한 뭣도 없는데 100서밖에 나온 게 없는데 막 10배 100배 가는 거는 소위 말하는 마켓 메이킹 시세 조작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시세 조작을 하려면 재단 운용한 재단이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 그리고 이제 MM팀이라고 하는 팀 이 세 사람이 합작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운영하기 어려운데 왜냐하면 MM회가 막 올리고 있어서 이제 올린 다음에 팔아야 되는데 이상하네 거래 입출금 정지라든지 뭐 거래 정지를 때려버리면 그냥 안 되고 그리고 갑자기 MM팀 막 근데 이상한 거래 이거 이상하다고 재단에서 갑자기 물량을 풀어버리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주식시장하고 똑같아요. 주식시장의 큰 주가 조작 세력은 다 대주주와 결탁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주주가 갑자기 던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라더견 사태도 누가 먼저 던지느냐 그 싸움을 해서 나도 피해자다라는 얘기가 나오듯이 근데 그런 게 상당 부분 해소가 된다. 거래소가 뭐 예전에는 결탁했는데 뭐 일부 사람이겠지만
그런 게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러면 바스프를 받으셨던 사업자 또는 뭐 거래소를 하고 있는 곳 또는 뭐 지금 가상자산 발행을 하는 사업자들 이 모두가 다 사실 이번에 나온 이 그 법률에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가지겠네요. 예,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동종 동량에 좀 엄청 강력한 건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운용을 못하도록 한 달에 한 번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예치하면 그걸 그대로 지금 보관하고 있냐, 네네.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운용을 한다고 하다가 FTX 같은 데 빵 터지면 결국 못 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건 안 된다. 네네네. 라는 게 뭐 가상자산, 뭐 은행은 사실은 약간 여러 가지 규제를 받으니까 뭐 지금 준비금은 한 10% 가지고 채권을 돌려도 지금까지 뭐 국가가 뒤에서 받쳐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가상자산 거래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니네는 거래소 하려면은 고객들이 가는 거 가지고 절대 딴 데 운용 못하고 이거 가지고 뭐 대출을 받아서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상시 검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부 로집사가 또 가상자산에 대해서 또 나름 관심도 많고 이쪽에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간단한 이제 안내 솔루션 같은 것들을 이제 작성하고 있는데요.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분들을 추첨해서 댓글에 메일 주소 주시면 메일로, 전화번호 주시면 카톡으로 이 파일 전달해서 좀 도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또 궁금하신 사항들도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용자 보호법 가이드라인 뭐 이런 거 만들면서 좀 더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 항상 요즘 채널 밑에 저희 상담 관련된 위치하고 바로 전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고정 댓글로 해놓으니까요. 고정 댓글 보시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